이 곰탕과 설렁탕 차이를 자꾸 비교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안녕하세요. 초보 미트러버들을 위한 고기 백과사전 미트러버의 황 사장입니다. 한겨울에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그 곰탕과 설렁탕이 있죠. 원래대로 하려면 곰탕과 설렁탕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 곰탕과 설렁탕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예전에 방송에서 그 백종원 씨가 곰탕과 설렁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고 뭐 논란만 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일단 전편으로 설렁탕에 대한 특징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곰탕은 다음 방송에 하기로 했습니다. 자, 설렁탕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몰랐던 것 짧고 굵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설렁탕은 서울 토속 음식입니다. 이게 그 지방 음식이 아니고요. 실제로 근현대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설렁탕이 오히려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간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거가 확실하진 않지만 설렁탕의 유래에 해당되는 친경을 왕이 시범 보인 다음에 선농제에서 소를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기록이 사실이 아닐지더라도 선농단 역시도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울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근현대 기록에 이 서울의 설렁탕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렁탕은 평양냉면 등과 함께 대표적인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1930년대 종로와 청계천 일대에 약 100군데 정도의 설렁탕집이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대중화되고 그다음에 배달이 많이 된 집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의 부산물이나 고기들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약간 천한 직업이라고 홀대를 받았던 백정이나 그릇을 만든 옹기쟁이들, 이 사람들이 만드는 가게다 보니까 양반들이 체면상 가가지고 앉아서 먹기가 좀 그랬나 봐요. 어떻게 따지자면 요즘 짜장면이나 피자를 시켜 먹듯이 그때 당시에는 평양냉면 그리고 이런 설렁탕 이런 제품들이 그때 당시에 패스트푸드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곰탕과 설렁탕 차이를 자꾸 비교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설렁탕은 곰탕의 하위 개념입니다. 곰탕 자체가 푹 곰다, 고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푹 고아서 낸 이런 탕류를 칭하는 총칭이고, 기록 자체가 상당히 오래돼 있습니다. 설렁탕이라는 이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오래된 게 곰탕이라는 어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설렁탕도 역시 고기를 푹 고아서 만드는 탕이기 때문에 곰탕의 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렁탕은 서울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곰탕의 서울식 이름이 그때 당시에는 설렁탕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설렁탕의 내용물입니다. 설렁탕은 소 한 마리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뼈, 머리, 내장, 도가니 이렇게 소의 한 마리 전체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국물 자체가 뽀얗고 진합니다. 과거 냉장 유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진함이 결과적으로 누린내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깔끔한 양반식 곰탕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거칠고 깊은 맛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양반 음식인 곰탕을 잠깐 언급했죠. 그 곰탕 같은 경우는 사골에 상대적으로 고기를 쓰고 내장을 좀 더한 정도로 해가지고 국물이 약간 맑은 게 특징인데, 현대에 와서는 뭐 그런 경계가 약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더 얌전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 제가 그 얌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깊은, 거친 이런 단어를 썼냐면, 설렁탕에 올려놓는 고기와 곰탕에 올려놓는 고기의 차이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설렁탕에는 양진머리와 자육을 좀 올려놓죠. 반면에 그 곰탕으로 대표되는 하동강 같은 경우를 가봐도 위에 올려있는 고명이 좀 다양해요. 사태, 차돌박이, 양, 곱창,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부위들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론해 본 건데요, 곰탕이 일종의 수제버거였다면 왠지 그때 당시에 설렁탕은 수제버거가 가득한 시장의 혁신으로 들어온 맥도날드 같은 개념이 아니었을까.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 다섯 번째, 일제강점기 시대 때 대중화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재밌는 거는 깍두기를 줬다고 하네요. 깍두기나 무석박지, 즉 무김치 일종을 줬었는데, 지금 우리가 설렁탕을 먹을 때 나오는 무김치 일종인 깍두기는 그때부터 유래된 거라고 하네요. 여섯 번째, 원래 설렁탕에는 소면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1970년대에 혼분식 장려 정책으로 분식을 좀 쌀 대신 대체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소면이 들어간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소면을 올리는 문화는 70년대에 생긴 문화라고 합니다.
7번째, 수육을 팔지 않는 집들은 설렁탕을 직접 끓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렁탕을 직접 끓이는 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뼈와 고기를 직접 끓이겠죠. 그러면 고명으로 올려주는 고기 몇 점을 제외하고도 여분의 고기가 발생하는데 고기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수육용으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수밖에 없겠죠. 술안주로 나오는 수육이 그러한 경우고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수육을 팔지 않는 설렁탕집에 설렁탕을 먹지 않는 편입니다. 자, 그래도 요약을 해보자면 곰탕의 한 종류로서 서울식 설렁탕이 이제 토박이 음식으로 존재를 했는데, 이 음식 같은 경우는 당대의 약간 얌전한 곰탕에 비해서 패스트푸드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근거는 곰탕은 이미 수백 년 동안 그 전에도 있었던 음식이니까요. 그래서 수제버거계의 맥도날드 같은 개념으로 나왔는데, 맥도날드가 최근에 또 수제버거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곰탕과 설렁탕은 어떻게 보면 이 서로 경쟁을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나주식 곰탕이라든지 소머리 곰탕이라든지 아니면 설렁탕도 어떤 스타일의 설렁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난립을 했기 때문에 이 곰탕의 일종으로서 이렇게 발전해 왔고, 그래서 이제 와서는 저희가 곰탕과 설렁탕을 딱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 방송에서는 제가 곰탕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일단 설렁탕에 대해서 몰랐던 점을 좀 아셨으면 도움이 됐을까 싶습니다. 이상 미트러버였습니다.